그래서 그거는 두고 볼 일이죠.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결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억지로라도 지방으로 자꾸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의대 정원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부분들로는 사실은 정원에 저도 반대하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방에서 내가 그 부모님이 아프시고 하면은 지방병원 이제 하려고 안 해요. 대부분 서울로 올라가 그러거든. 왜 서울로 오려고 하냐면은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지방은 웬만한 시설은 다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 수술의 임상 경험 자체가 그 훨씬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번 해본 사람하고 한두 번 해본 사람하고 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수술의 난이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분산을 시킨다고 해서 강제적 분산해도 과연 될까? 이거는 굉장히 의문부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상가를 따지고 할 때 보면은 이제 개원을 할 만한 상가가 이제 그 상업지역 같으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상복합형의 이제 그 상가에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올 플라자형, 그러니까 전체가 다 상가로 되어 있는 경우들. 뭐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저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원시설 내에 지원시설로 분류가 되고, 지원시설 중에서 이제 건립상 생활시설에 이제 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일종의 보면은 상층부의 아파트형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주상복합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다 다른 개념이지만은, 특히 이제 상업,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역이나 신도시 같은 데서 이제 주상복합형 같은 경우는 주로 중심상권에 있어요. 중심상권에 있는데, 사실 주상복합형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은 기둥이 너무 많다는 거야. 기둥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원급들이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하는 상황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기둥이 지금 몇 아름 되고 하는 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되게 문제가 되거든. 근데 그거를 어쩔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주상복합형에 위에 500세대, 700세대 이런 오피스텔이 들어가고 하면 그 위에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주상복합형 같은 경우는 전용률,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은 상가가, 그러니까 전용률은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상복합형의 전용률은 대략 한 43%,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상가형 건물 같은 경우는 50%, 뭐 48%, 50% 대략 한 5%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5% 이상 내가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주상복합형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낮에 나가면은 주차장을 좀 쓸 수가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예외가 있는 게 보면은 주상복합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오피스텔 거주자들하고 상업용 시설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아예 분리되어 있는 데 있어요. 분리되어 있으면은 뭐 주차장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플라자형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실제로 이제 딱 그 상가에 맞게 기둥을 설치하고 층을 올리기 때문에 그 로스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각 층에 들어오는 업종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상가의 집경력이 어쨌든 그 상가로 집중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같은 상권에 이제 주상복합형하고 이제 플라자형 상가가 있다면 가능하면 저는 이제 뭐 플라자형 상가를 권하는 편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래도. 상권 입지 조사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급 같은 경우는 과목이 다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보통 이제 그 메디칼이 집중되고 하는 데는 다양한 과목들이 들어오면은 그 상가가 메디칼 상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집객력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면 보통 궁합이 되어 맞고 하는 게 내과하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자층을 되게 많이 전체적으로 들여오고 하는 그런 과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치과하고 한의원 같은 경우 전혀 이질적인 요소인데, 사실은 아까 2만 개하고 15,0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개수가,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해보니까 그 치과는 되게 잘 되는데
5개밖에 없더라. 그런데 한의원은 10개나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치과나 다시 개원을 하고 할 때는 저기는 한의원도 10개가 되는데 비교적 잘 되면 치과도 들어가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되게 상권 범위가 넓은 과목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안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안과가 비교적 잘 되는 상권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잘 되는 그런 측면들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평판에 대한 조사를 따질 때 사실은 이제 처음 들어가고 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환자가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들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그 뭐 가서 뭐 이제 그 처방전에 하루에 몇 개가 나올 건가, 그리고 약국 도매상을 통해서 알아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요즘에 이제 매출액 조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 분포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연결되는 건데, 평판 조사나 사실 실제로 내가 할까 말까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할 때 이제 한 지역에 병원이 되게 많아요. 개원 시기가 예를 들어서 뭐 88년도 뭐 90년대 쭉 있다가, 그리고 2000년대 좀 있다가, 그리고 2010년도 넘어서 없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으면 이거는 그 이후에 실제로 별 영향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2010년도 이후에도 보면은 개원을 했는데 다른 과목들이 들어왔었는데 비교적 잘 선방하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도 들어가서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금 지방의 한 곳에 이제 조사를 의뢰받아서 갔었을 때도 보면은 이제 그 전에 88년도, 90년대는 활발하게 개원하다 그 다음에는 전혀 없는 거야. 뭐 한두 개가 있고 한데, 그러면은 이거는 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평판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액하고 연결되고 하는 게 뭐 처방전, 그리고 뭐 약국 도매상, 사실은 약국 도매상도 자기가 담당 구역 같으면 잘 된다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약국에서 물어봐 처방전 얼마 나온다면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또 있고, 물론 뭐 주변에 뭐 자기 지인이 이제 의사가 있어서 물어보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나는 신뢰도가 어려운데, 요즘에는 보면은 그 네이버도 있고 지금 구글도 있고 한데 보면 사실 구글링을 해보면은 이 정도 되면 여기가 비교적 괜찮게 잘 된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런 평판에 대한 조사들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판을 할 때 의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수술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통상 보면은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 친절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따지죠. 따져서 보면은 뭐 요즘에는 뭐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조금만 못해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잘하고 하면 그대로 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급여나 급여도 마찬가지죠. 과잉 진료한다는. 그리고 약적인 게 사실은 뭐 보면은 내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나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데가 있어서 가는데 보면은 주말이라서 이제 조금 할증해서 이제 돈이 나오니까 뭐 3,700원인가, 그분도 연세가 좀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내가 그랬죠. 가도 커피 한 잔에 5,000원씩 한다. 그게 뭐가 비싸냐고 내가 그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쓰고 이런 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어쨌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게 이제 뭐 평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실제로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대신에 이제 그런 SNS를 통한 네이버나 이제 뭐 그런 어쨌든 평판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